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경제 갈등이 관광 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의 향방에 따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동남아 관광 당국까지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미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각종 뉴스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지금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효과가 일본의 직격탄으로 들어가서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발표한 한국인 관광객 8월 통계가 30만 8,700명을 기록했고 작년 8월과 비교해서 48%가 감소했습니다. 8월이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떠나는 휴가철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폭락을 한 것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해서 일본은 관광 대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꿈에도 브레이크가 걸린 셈인데요. 그런데 이에 일본 정부는 여전히 큰 위기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어록 중에 한국 방문객은 대폭 줄었지만 미국과 동남아가 각각 13%씩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거다 라고 하는 정신승리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일본 관광청에서 발표한 통계는 특정 나라가 아닌 전체 외국인 통계를 내보니까 마이너스 2.2%로 성장을 하긴커녕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위안만으로는 일본의 관광산업 타격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번에 한 가지 특이한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일본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의견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니까 일본은 이미 2달 전부터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 자리에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으로 채울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궁지에 몰린 일본이 죽기 살기로 한국 외에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 6개국, 거기에 아랍 쪽까지 아시아 쪽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할 경우 원래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관광 수요들이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 경제 애널리스트 발표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중국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했고 한일 갈등 속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라고 했습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일본 관광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는 소폭 줄었지만 중국인 관광객만큼은 7월과 8월 2달 동안 2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치는 총 658만 명이 중국에서 일본을 찾았다.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4%가 증가한 수치라며 한국인 관광객이 48% 급감한 것을 어느 정도 상쇄해준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단체 관광객이란 점을 감안하면 여행 중에 쓰는 지출이나 면세점 쇼핑 이런 데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을 가는 비행기편이나 배편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대만에서 일본을 가는 비행기나 크루즈편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아주 공격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건으로 꼽히는 전자비자 시스템. 지난 7월부터 체류기간 15일 이내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자비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체 중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줬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전자비자 시스템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9개월이나 앞당겨서 시행한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일본의 카카오페이로 불리우는 라인페이가 결제 QR코드를 중국에서 아주 많이 쓴다는 위챗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계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대대적인 일본 여행 광고를 펼치는 등 다른 쪽 여행을 가려던 중국인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이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은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 관광시장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타공인 관광객 수 1인당 여행경비 지출이 엄청나서 아시아 최강 큰손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일본은 일단 가깝기 때문에 관광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이어지면 한국행을 계획하던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관광객이 일본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노리는 중국인 관광객 타겟층이 다르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는 일본은 유커 위주로,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 많이 가고 한국에 오는 중국인은 개별 관광이나 많아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중국 관광객 시장은 뺏겨도 괜찮을 정도로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관광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했을 테니까
중국에서 많이 오고 있다는 그 개별 여행객이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오게는 못하더라도 원래 오던 중국 관광객들을 뺏기지는 말아야 될 테니까요.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 성장세가 둔화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한국 관광시장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류스타를 활용한 아시아권은 많은 분들이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건강에 좋다, 유익한 성분이 많다, 몸이 개운해진다 등 좋은 반응을 보이며 온천 여행을 즐겁게 다녀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일본 온천업계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아서 한국인들이 와줬기 때문에 급하게 시설 투자를 할 필요도 없었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대를 이어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최근 일본 온천 및 목욕탕들이 속속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10월에 있을 소비세 인상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리뉴얼을 진행하려 했던 곳들도 10월 전에 탄산 실기탕을 갖춘 곳으로 개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도쿄올림픽 특수를 꼽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해두지 않으면 폐업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특수 전에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올림픽 특수를 활용해 해외 고객도 만들며 사업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수익률이 좋지 않아 후계자가 사업에 대를 이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 온천 및 목욕탕들이 속속 버블탕과 탄산 실기탕을 도입하여 개조하는 이유는 시설 낙후도 있지만 좀 더 온천처럼 보이려 하는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일본 온천 전문가 고노리 다케노리 씨의 충격 발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는 온천의 나라로 알려진 일본이지만 전국 13,800여 개의 온천 중 제대로 된 온천은 1%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간 1억 3천만 명이 진짜 온천으로 착각하고 일본을 찾아와 비싼 돈을 지불하며 속고 있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라 했습니다. 2003년 SBS 뉴스에 따르면 일본 온천 70%가 가짜이고 끓인 물을 사용하며 그 물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온천이 물을 자주 바꿔주지 않아 수질과 위생 상태가 매우 심각해 레지오넬라균이 사회 문제화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모리 씨도 일본 대부분의 온천에 있는 여과 장치가 사람의 피지와 땀을 제거하지 못해 이러한 것들이 듬뿍 있는 온천이 있었다 했고, 이러한 피지와 땀에 의해 레지오넬라균이 대량 발생하기 때문에 대량의 염소를 첨가하고 있는 온천이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 후생노동성 법령 하에 온천의 환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면 오케이라는 법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또한 온천물 가수량을 규제하는 법률도 없기 때문에 순도가 1%만 돼도 온천이라고 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 온천